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지난주 한 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새해 첫 주 연말에 대한 이런 많은 상승분들을 좀 되돌리는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대한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연말 12월 28일, 그러니까 23년도 마지막 거래일에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41.78% 상승을 하면서 2600포인트대 중반까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에서 좀 걱정을 했죠. 연휴를 보내면서도 너무 많이 올랐다, 좀 빨리 올랐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았다. 산타랠리도 나왔고 그러니까 12월 한 8일부터 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죠.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시장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앞으로도 24년도에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1월 2일 첫날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는 좋았습니다. 12월 28일만큼은 아니었지만 14.5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669.8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름 정도에 나왔었던 이전 고점 넘어갔죠. 2669.81포인트, 이제 2700이 좀 더 2600보다 2700이 더 가깝죠. 네, 그러면서 이 시장, 역시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 3일, 4일, 5일, 3일 동안 코스피는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냉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시장 다시 2600선을 반납하고 2500포인트대로 떨어지는 이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거래일만 상승을 했고요. 이 3, 4, 5,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래일 모두 하락을 했는데 이때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았었죠. 미국 증시의 냉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빠르게 냉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고요. 이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굉장히 길게 장대 양봉을 뿜어냈고요. 그리고 1월 첫 번째 거래일에도 장대 양봉을 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3일 연속 좀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부근까지 좀 하락하는 좀 시장이 좀 약한, 사실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좀 꺾여 보이는데 우선 21선 지지선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잘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1선까지 하락을 했고 이 수급적으로도 보면은 개인이 3일 동안 많이 샀습니다. 개인이 2조 한 3천억, 2조 4천억, 2조 한 5천억 될 것 같네요. 2조 5천억 정도 이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 순매수를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은 이 3일과 5일은 팔았고요. 2일과 4일은 샀습니다. 매수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4거래일 중에 2거래일은 매수하고 2거래일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과 기관이 좀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이 금융투자도가 제일 많이 팔았죠. 항상 금융투자가 매수든 매도든 가장 수급의 중심이 되는데 이번 매도에는 금융투자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좀 같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들도 수급 매도에 좀 힘을 보태면서 시장의 조정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기관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기관들에 대한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매수한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 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도 사실 코스피 차트와 삼성전자 차트는 항상 좀 비슷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좀 덜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가 좀 혼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마지막 거래에는 팔았지만 그 전까지는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만 거의 매수됐고 그 외의 종목들 살펴보면 포스코 그룹주 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ETF 종목들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이런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이 코덱스 관련된 종목들 샀는데 사실 특정한 방향 쪽으로 많이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삼성전자 빼고 종목 고르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상방도 하방도 모두 다 이 ETF 종목들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도하는 종목 쪽에서는 자동차 관련돼서 뭐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DX를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기관 같은 경우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코덱스 종목들, 이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뭐 코덱스 코스닥 150, 좀 이 위아래 다 샀죠. 위도 사고 아래도 사고, 방향성을 잡기 좀 힘들었기 때문에 양쪽 다 좀 해지를 해놓는, 뭐 물론 이제 한 기관이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그래도 양쪽 다 좀 해지하는 방향성 좀 더 탐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매수 종목에 좀 나타났고요. 매도로 가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뭐 매도에서도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200, 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뭐 이런 또 ETF 또 많이 매도를 했는데 역시 방향성을 못 잡았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매도에서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샀는데 기관은 삼성전자 좀 열심히 팔았고요. 기관이 5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금액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과 개인이 삼성전자는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까지 지지선까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12월 28일에 866.5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1월 5일 종가를 보면은 이 878포인트입니다. 더 많이 올랐어요, 도려.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이 차이점을 살펴보면 1월 2일 날 두 종목 상승한 거는 똑같아요. 근데 1월 3일, 1월 4일 하락한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과 하락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차이점이 1월 5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5일에 12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1.5포인트, 1.5%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죠. 양쪽이 좀 차이가 나는 게 1월 5일 거래일 때문에 차이가 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 여전히 좀 상승 추세인 것 같습니다. 1월 2일 날도 양봉이고, 12월 28일도 양봉이고, 12월 27일도 양봉인데, 1월 5일도, 그러니까 1월 3일과 4일이 조정받은 폭만큼 1월 5일 날 상승으로 돌려놨거든요. 하락을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트가 깨지지 않은, 도리어 차트만 놓고 보면, 수급이랑 차트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이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정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은 좀 이따가 종목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하락 거래일에도, 그러니까 1월 3일과 4일에도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긴 음봉이 아닌데 거래대금이 그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제가 코스피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외국인이 2일과 5일 매수했고, 3일과 4일 매도했고요. 그런 부분 보면 코스피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2, 3, 4일, 3일 매도하고 5일 날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은 좀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으로 넘어가서 종목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코스닥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 1위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특징적인 게 1월 4일 날 2.76% 상승을 했고 1월 5일 날 12.9%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 BM을 외국인이 이 주간 단위로 거의 1,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만 외국인이 1월 5일에만 913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1,478억 순매수했거든요. 에코프로 BM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만 오른 건 아니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르고 에코프로도 매수하면서 올랐는데 에코프로의 상승률은 에코프로 BM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 같이 좋았다 이게 아니죠.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 설이 시장이 좀 돌았죠.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전 상장 이전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에코프로 BM도 좀 마찬가지의 상황이 이번에 좀 하루지만 우선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코스피를 인덱스로 담는 그런 펀드들에서 이 새로 들어온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좀 크다라면 확실히 좀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보다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더 큰데 왜 그럼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 좀 더 많이 사냐? 이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ETF들에서 미리 좀 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에코프로 BM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이전 상장설 때문에 이 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뭐 반도체 종목들, 뭐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제주 반도체 이런 반도체 종목들 매수를 했고요. 기관의 매매 종목으로 넘어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에코프로 BM이 기관에서 순매수 금액 가장 크죠. 거의 1,000억 가까이 일주일 동안 순매수를 했고 그 외에도 LNF를 좀 매수하는 LNF도 469억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말고도 뭐 엔터주들 일부 엔터주들 좀 매수를 했는데 이 기관 외국인과 기관 마찬가지인 상황이 에코프로 BM의 매수가 상당히 좀 집중됐다라는 점. 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이죠.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 3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면 이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가 17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조고 4위 LNF가 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 3위를 합쳐도 에코프로 BM만큼 안 되는데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12%가 넘게 13%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은 코스피 코스닥 뭐 등락률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비슷하게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 같은 데로 좀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가 사실은 한국 증시로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줬죠. 단기 급등에 대한 속도 조절로 인해서 시장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약했죠. 지난주 특히 국내 시장 조정 세게 받을 때 약하면서 뭐 애플도 약했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강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었고 10년물 금리가 장중 4%,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3%가 안 됐는데 장중 4%를 기록할 정도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FOMC에서 한 3회 정도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아직까지 6회를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이라기보다는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이 차이가 있죠. 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채권 금리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주에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수급 동향으로 개별 종목들의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상분이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인 행사들도 있고 물가지표 발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요 일정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이벤트 2가지가 있고요. 경제 지표 1가지를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졌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면서 여기에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서로 교류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계약도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로 인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였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8일에서 10일까지 펼쳐지니까 잘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11월 수출 수입 공장 수주, 유로존 1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지수, 그리고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있는데 유로존에 중요한 건 11월 소매 판매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12월 수출입이 있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면 이 JP모건 헬스케어는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다라면 화요일에선 가전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죠. CES가 펼쳐집니다. 이 세계 가전 박람회 여기에 굵직굵직한 기업들 보통 이전에는 CES에서 휴대폰 신제품이라든지 이 TV에 대한 부분들 디스플레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났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자동차가 주목을 받죠. 가전 박람회지만 자동차의 첨단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무인 자동차도 있고요. 스마트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CES에서 자동차 기업들도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 9일에서 12일 펼쳐집니다. 그리고 독일 11월 산업생산, 유로존 11월 실업률, 미국 11월 무역 수지가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11월 실질 임금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한국과 미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옵션 만기일, 그리고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미국이 금리 아직 안 낮춰서 국내에서 금리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는 형성이 됐죠. 횟수가 3회냐 6회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까지는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지금 뭐 태형건설 이슈도 발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내 증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좀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언급들, 어떤 결정들이 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발표가 되는데 11월에 3.1%였고요. 11월 CPI가 그 예상과 전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긴 하지만 이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 도리어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가 좀 더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2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이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고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고요. 12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CPI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블랙록,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델타항공, 금융주들 위주로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글로벌 이벤트들을 비롯해서 실적 발표 그리고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 나면은 제한적인 지수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부담스럽죠. 무언가 좀 빵하고 모멘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멘텀이 특정 섹터로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만 있고, 경제 지표는 사실 크게 영향 주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수 움직임, 그리고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정도는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국내 증시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예상치,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어떤 언급들이 연준위원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CPI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CPI는 제한적인 영향 나올 걸로 보여지고, 금융주들 이제 실적이 시작이 된다는 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과 그 관련된 섹터들,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서 이번 주에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00에서 2,620포인트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지면서 결국에 이번 주 다시 한번 CPI 지표에 눈이 쏠릴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볼만한 이벤트들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CES 2024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되니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